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의 생활극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성공하는지 우리 성공하는 사주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육신을 무조건 감명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기준이 되는 발화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육신의 발화 그리고 육신의 생활극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지극히 개인으로 존재하죠. 이 개인이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 집단에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소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인성이 비겁 혹은 나 일간을 생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비식 혹은 겁상 혹은 일간이라고 하는 나 아자를 써서 또 내가 식상을 생하게 되는 이런 능력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내 전문적인 아주 능력을 키워서 그걸 발휘해서 이제 발휘한 결과로서 경제적인 활동, 소유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사회에 더 깊이 나아가서 이제 어떤 중심을 차지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내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상생재의 삶은요, 식상생재의 삶은 부를 누리는 삶이고 또 관인상생하는 삶은 귀를 누리는 삶인데요. 사회에서 재생관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더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상생재 한 사람이 재생관까지 가서 부를 늘리는 거고 확장시키는 거고요. 관인상생하는 사람이 재생관까지 얻어서 나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고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는 거죠. 자, 이때 육신을 살펴보면 정관이라고 하는 사회 중심, 어떤 사회 중심에 있는 조직의 규칙을 규정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육신이 지위와 권리를 정인이 있어야지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유권자의 또 생을 받아야 되죠. 정제는 소유에 관한 것인데 그 소유를 하려면 또 상관이라고 하는 타인의 마음을 살핀다거나 또 어떤 유통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상관생재를 해서 또 정제를 보호하게 되죠. 이런 정관의 입장에서 정관이 사회 중심의 인물이라면 어떤 기득권층을 얘기하는데요. 그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비견겁제는 소수의 입장입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모인 거거든요. 이 개인이 모여서 이제 비견겁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소수가 재성이나 관성에게 가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소수가 모이는 거죠. 나 혼자서는 사회에 나가서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모이는 거죠. 이 관의 입장에서 보면 비견겁제는 소수이다. 그리고 경쟁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견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편재정제라고 하는 이런 나의 소유와 영역에 대해서 차지하려고 하거나 또 이들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나의 소유와 영역을 비견겁제와 함께 넓혀가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해야 되죠. 이때 바로 정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고 관이 있으면 또 없으면 경쟁에 뒤처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육신의 생하고 극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육신에는요, 또 흉신과 길신이 있어요. 흉신은 일간인 나를 흉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흉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던가 그런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 흉신이 있다면 재화를 해야 되고요. 극을 해서 재화를 해야 되고, 길신이 있다면 그 길신은 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우리가 사주에서 육신을 살필 때는 흉신이 있는지 천간에 길신이 있는지 봐서 길신은 생을 받고 있는지 혹은 생을 하고 있는지, 흉신은 극을 받고 있는지 재화를 받고 있는지, 그 극을 하는 육신이 생을 받아서 재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란 육신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기란 육신은요, 정인, 정관, 정제, 식신이에요. 비견, 편제도 길신이라고 하는데 그냥 중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겁제, 상관, 편관은요, 흉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편인도 흉신에 들어갔죠. 자, 만약 이 정관이라고 하는 길신이다. 그러면 이 정관은 정제로부터 생을 받고 또 정인에게 생을 해줌으로써 정인에게 보호를 받아야지만 아주 튼튼한 정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편관이라고 하는 흉신이다. 흉신이 있다. 그러면 식신으로 먼저 재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됐는지 보려면 비견에게 생을 받은 식신이 편관을 극해야만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이런 구조가 되어야만 생을 받아서 극하고, 혹은 극을 받았으면 생을 해준 육신이 극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돼야지만 성공하는 사주가 됩니다. 아니면 또 음양이 다르게 생을 해서 또 음양이 다른 육신과 만나서 합을 해줘야만 이제 우리가 육신이 생화극제를 아주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화극제를 할 때 그 육신의 기준점을 꼭 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육신의 기준점은 무조건
격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왜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그 사회에 잘 적응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 격을 봐야 됩니다. 월지 혹은 이 격을 중심으로 그 격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생화극제의 발화점을 찾는 것이죠. 생화극제는 사회 적응 능력을 먼저 감명할 수 있도록 격을 통해서 한다. 그런데 만약에 격이 생화가 안 될 때는 비겁으로부터 본다. 천간에 비겁이 있어서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나의 새로운 삶의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갖추어진 능력으로 이 생화극제의 시작점을 볼 거다. 그래서 육신의 시작점을 비겁으로 본다. 언제? 격으로 생화가 안 될 때. 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비겁도 없다. 사주를 보면요. 격을 못 잡는 경우도 있고요. 비겁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일간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기질에 맞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는 천간과 천간이 지지에 통근이 되어 있을 때 이 왕한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거나 또 천간에 이런 합이 되어 있다면 그 합한 육신을 가지고 그 합한 육신의 균형을 보면서 그 육신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일단 격을 먼저. 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리고 격이 잘 잡히지 않는다 한다면 월지를 중심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이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육신을 정했어, 우리가. 그러면 기준이 되는 육신을 정했다. 기준이 되는. 또 기준이 되는 육신, 그것이 바로 발화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화극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그 격에 맞추어서 만약에 육신이 그 격이 정관격이다. 그러면 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관을 기준으로 육신의 생화극제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정관을 생하는 것은 정제조를 생화라고 하고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격이 정관 육신이 정인을 생했다면 정인이 정관을 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설화라고 얘기해요. 물론 생화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화를 두 가지로 의미로 쓰는데 이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육신에서 설한 것을 기준이 되는 육신이 생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설화이다. 또는 음양이 다르게 생을 했을 때 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더라도 음양이 다른 육신의 생화가 있고 또 어떤 길신이 생을 해서 길신의 이 힘을 빼버리는 것을 힘을 빼다 해서 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이다. 그러면 무토라고 하는 정제가 생을 하고 임수라고 하는 정인이 정관의 생을 받죠. 그래서 이 정관은 정인을 생하고 또 정제가 생함으로써 정관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길신은
생을 받고 이렇게 생을 하고 첫 번째 생 받고 두 번째 생을 하면 아주 튼튼한 정관이 되어요. 그리고 흉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흉신은 만약 편관이 있다. 편관이 있다면 편관의 육신의 삶의 방법론은 살인상생하는 이 편인을 생해서 살인상생하는 방법을 먼저 취하고 살아가는데 이전에 격에서는요.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만약에 편관이 경금이다. 그러면 병화가 화극금을 해서 식신이 극을 하는 것이 바로 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화는 비견이 식신을 비견 간목이 식신을 생했을 때 효과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차츰 이제 영상을 제가 정관격 혹은 격에 따라서 육신의 삶의 방법론, 생화극제를 다시 다 한 번씩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하시면 금방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 만약 경금이 정관이다. 그렇다는 거는 을목이 일간이죠. 을목일간이 비견이 을목일 거고 자, 겁재가 간목일 거예요. 자, 경금 정관입니다. 무토의 생을 받아야 되죠. 무토는 정제이죠. 자, 이렇게 정제로 생을 받은 정관은요. 겁재, 간목을 재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재화를 해서 검증과 경쟁에 나서서 쟁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정관이 겁재만 재화를 하는 것은 이 정제의 생을 받지 않고는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화를 받아서 재화를 해야 되는 거죠. 흉신의 재화는 생화를 받고 재화를 해야 된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경금 정관이 만약 정인을 생했다. 그러면 그 생한 것이 정인이 상관을 재화를 해야만, 그래서 설화 재화라고 붙였어요. 생화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정인을 생해서 재화를 해야만 정관의 이 공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재생관하고 겁재를 재화한다거나 관인상생하고 상관을 재화를 해주어야 이 정관이 자기 육신의 자기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격에 맞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같은 음이 혹은 양이 생하지는 않잖아요. 양이 생할 수도 있잖아요. 기토가 경금을 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관이라고 한다면. 편재가 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설화라고 한다고요.
이때 설이 저대로 되려면 경금 정관이 비견과 합을 해야만, 비견과 합을 하면 이 편재로부터 생을 받은, 설화를 받은 이 정관이 비견과 합하여서 결국 효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신금이 정관이다. 그렇다면 신금이 정관이면 간목일간이죠. 편인 임수에게 정관이 설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임수는 바로 식신, 이 임수는 상관, 정화, 간목의 상관 정화와 임수가 편인 상관 합을 해야만 이 정관이 편인에게 잘못 설화한 것에 대해서 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양으로 설을 했다면 꼭 설화를 해서, 합화를 해서 설화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육신의 생화극제가 잘 된 거다. 아주 올바른 방법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는다. 그래서 성공하는 육신, 성공하는 사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육신의 생화극제, 삶의 방법론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우리 육신의 이 생화극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 10분 꼭 공부해보세요.